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각 당이나 각 당 간의 어떤 연합하고 통합하는 문제, 네. 또는 어떤 정치인이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는 문제에 우리 언론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치를 황폐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총선에 심판받으면 되는 거죠. 오는 거 가지고 뭐 효과 있냐 없냐 뭐냐 이걸 너무 따지고 보수 대통합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있으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자꾸 정치 어젠다가 정치에서 논의되는 신문이나 방송에 정치면에서 논의되는 어젠다가 왜 이걸로 갑니까? 왜 정치권에서 민생법안 올라가는데 왜 그건 주로 다루지도 않고 이거의 차이가 뭔다 왜 안 된다는 걸 따져주면 좋은데 그거는 논외로 가고 오로지 과거 같으면 가시비에서나 다뤘을 것들이 온통 정치면을 장식하고 있으니 이 토론에도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 정치가 저는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수 대통합이나 안철수 의원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가심이라고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한 분만 지금 말씀을 짧게 드려보죠. 예, 보수 통합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는 구도를 단순화시킨다는 점에서 보수 표의 분산을 막고 그 좀 더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중도 보수나 또 극우 쪽으로 향하는 양쪽이 다 제대로 통합이 순조로울 것 같다고 관측이 되진 않고요. 뭐 극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 큰 비중을 두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생활 이슈들에 대해서 또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정당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 국민들께 발신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투표 불참으로 정치를 응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투표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으로 만들어지는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 정당성을 많이 잃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김성수 비례정당을 따로 만드는 당 쪼개기 하면 안 돼요. 네, 김성수 의원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님은 가까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짧게 코멘트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직접 드리다기보다요. 네, 그 얘기 듣고 방청객 질문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다가올 총선이 그 인물 한두 명의 문제, 뭐 어느 정당이 M&A를 어떻게 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아까 우리 인트로 보셨지 않습니까? 정치가 빅뱅을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엄청난 분노와 또 그 분노를 넘어서 어떻게 그러면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보지 하는 진지한 고민이 결합돼서 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떠한 선거 결과와도 다른 선거 결과가 반드시 온다. 민주당의 현재 여러 그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면서도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못 찍겠다. 그런데 좀 제대로 된 합리적인 정당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도 많이 헤맸다. 지금 이런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갈대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의 적대적 대결 정치라든가 내로남불식 이런 모렴치 정치에 대한 각 정당들의 반성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국가 비전과 민생에 대한 정책 비전 또 적절한 물갈이 이런 것을 혁명적으로 하지 않은 정당은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정당도 저는 한순간에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각성해야죠. 안철수 의원 말씀을 제가 여쭤봤는데 민주당 비판으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김성식 의원님께 그 안철수 전 대표님의 복귀가 사실은 좀 피로감을 느낀다는 여론조사를 어제 여론조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기사를 봤었어요. 근데 그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또 꿈꾸시는 분 입장에서 좀 그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인터넷 카페라든가 기사 댓글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계 복귀해서 뭔가 활동을 본격화하면 조금 뭐 두렵다고나 할까 조금 자기들한테는 안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악영향 말하자면 나쁜 형태의 댓글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한 8년 정도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또 기성 정치판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격려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와서 무슨 얘기를 가지고 자기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
또 자세를 내놓느냐 이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 보시는 거죠. 또 그걸 잘할 때만 본인에게도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실현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말하지만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과 미래 정치 또 이 제3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제는 국민과 닮은 꼴 국회를 만들어 보자. 한번 거대 양당 구도를 한번 벗어나서 좀 요번에는 제대로 된 제3세력을 만들어서 다당 구조 속에 견제와 균형 또 이런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해보자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문제 의식과 주권 운동 저는 뭐 이것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족함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그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제가 좀 약간 싸늘하게 이제 그 방송이 아니라고 하니까 방송이에요. 방송을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면서요. 유튜브를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아니에요? 저도 안철수 의원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의무를 갖는 게 이런 거. 지금 이제 우리 김성식 의원님 말씀처럼 와서 잘할 수도 있고 큰 지도자로 전 성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라는 게 처음부터 꽃길을 걸어서 성장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단련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좀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잘해서 형질 정치에서 물러난 게 아닌데 왜 구세주인 것처럼 등장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철희 의원의 생각 아닌가요? 아니, 구세주처럼 등장하려 지금, 한다라는 생각은 본인의 그거 제 판단인지 판단이죠. 모르겠는데 예, 저는 판단이죠. 이제 내가 가서 한국 정치를 바꿔놓겠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저는 듣기 거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검증받겠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가야지. 여전히 내가 들어가면 한국 정치를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몇 사람들이 누구 물러나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정치 작업하는 이게 구태 정치 아닙니까? 그 얘기도 안철수 대표가 잘 듣고 네. 들어올 때 대비를 볼까요? 하면 좋겠네요. 네. 이 타이밍에 얘기를 안 하면 유튜브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보겠죠. 우리도 저렇게 애정어린 조언이 누가 애정어리가 까칠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좀 여러 번 까칠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온다고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어저께 발표를 했을 때 느낌이 뭐였느냐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존재인 게 뭐냐면요. 2010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철수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근 9년, 10년을 이렇게 쭉 오고 있어요. 저는 아주 대단하게 보는 건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존재보다도 그가 쥐고 있는 그 새정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국민들 밑에요. 막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고 저는 봐요.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었지만 40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통령 된 분이에요. 몇 번이나 뭐 2번인가 3번인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와 그러니까 낡은 정치인, 삼김 정치의 한 대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변하고 있었던 그 국민의 마그마가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에 대한 그 끓는 마그마 같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얘기가 오겠지. 그러면 뭐 안철수가 김대중 노무현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댓글 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현 시대에 다른 정치인들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계속 깎아먹으면서도 여기까지 지금 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를 벌어져요. 매를 벌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제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를 즐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봐봐. 디펜스를 하나 하면 안철수 전 대표님 들어오실 공항에서 꼭 반성하셔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면 마치 정치개혁인 것처럼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 원외 정치인이면서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본방송 때 못해서 지금 뼈에 사무쳐가지고 지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저 많은 예. 놀라셨어요? 지금? 왜냐하면 욕먹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민인데? 왜냐면요 잘 보세요. 300명으로 저 어마어마한 관료들 어떻게 견제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정무위에 있었고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정무위는 피감기관이 엄청 많아요. 교육위는 쪼개서 제일 작은 상임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에서도 국감기관에 국감 제대로 못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조그만한 그 피감기관 하나면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거기서 어디서 어떻게 해먹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국회의원 하나가 제대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에 와가지고 보니까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서울대하고 하고 나면 국가기관 다 가요. 거기나 좀 건드려야 언론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데 정작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그 불법 채용 비리 전남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적발해내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자료를 통제하고 비밀스럽게 하고 이 관료 조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30명이 늘면 국민들의 복리와 민생이 그만큼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전부터. 근데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안철수 그 당시 대선 후보가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마치 허경영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저는 진짜 아주 대단히 불쾌한 그건 정치개혁도 아니고요. 새정치도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미 연속선에서 계속 왔어요. 그럼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난 이번에도 새로운 정치 이번에도 메시아처럼 이렇게 오시면 절대 안 된다. 네, 분명히 자기 과오를 분명히 내가 왜 나처럼 따뜻하게 얘기를 해야지. 까칠하게 얘기만 이게 따뜻해 지금? 네, 시민 토론단 이야기를 조금 질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